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맛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은 잘생긴 규릭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부터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모든 것들 해결해드린다고 오늘 또 나오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잠시 뒤에 우리 규릭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주실 규릭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잘생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자신만만한 미소신데 어떻게 좀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선물 시장도 강보합 마감하였고 네. 코스닥이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봄을 기약하면서 오히려 주식을 이제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조정이 나왔을 때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공포 그런 것보다는 그런 학습 효과를 떨쳐내고 시장에 변곡이 왔다라는 거를 오늘 투자 레시피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등락을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내 하락세를 보였었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종목들,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내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023153에 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상담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규릭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방법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나는 장중에 우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입니다. KC텍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매수가가 18,190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비중은 20%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셨을지 아니면 나누어서 들어가셨을지 모르겠는데 KC텍이 첫 번째 문자로 발탁이 됐네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KC텍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 매수 단가가 18,190원인데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거의 그 매수 단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종가는 18,7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비중적인 면에서 봤을 때 20%는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보면 이 19,000원 부근에서 상당 저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19,000원이라는 라인을 지금 3번, 4번째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상승의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에너지가 이제 분출이 되면 21,000원에서 22,500원까지도 충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적인 홀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령 손절 라인을 잡겠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손절 라인을 언급하기보다는 좀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홀딩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17,600원부터 비중, 만약 이탈 시 비중을 축소하시고, 제가 보는 이제 그림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2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 안착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자 KC텍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보유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가지고 가면서 좀 보자. 대신 17,600원 라인이 이탈하는지를 확인하자라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탑 엔지니어링. 아, 탑 엔지니어링 맞으세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800원이요. 네. 20%입니다. 8,800원에 20% 맞으세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단 수익 중이세요. 예, 오늘 지금 내에 고생하고 있다가 오늘 좀 오르네요. 아,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위원님께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가야 될지 한 15,000원까지 갈 수 있을란가. 15,000원까지 네, 보고 계시는 거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네. 15,000원까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최근 보시는 2010년부터 9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가가 이제 13,000원이에요. 예. 13,000원인데 이제 목표를 15,000원으로 잡고 계시는데요. 예. 그 15,000원이라는 주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그 상승과 눌림의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권이시긴 한데 일단 네. 15,000원까지를 보기에는 상당 기간 1년, 2년을 내다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지금 일단 한 3개월 내에 움직임을 지켜보면은 네. 향후 한 10,000원 정도 가면요. 10,000원 위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1,300원 정도를 메모해 두셨다가요. 네. 10,000원에서 1,300원이 가면 일단은 절반은 비중이 20%니까 10%로 비중을 낮추세요. 네. 그러면 나머지 10%로 수익권에서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네. 그 다음 고점이 11,850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11,000원 후반대까지도 이제 더 수익 극대화로 가져가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1차적인 전략은 만 원에서 1,300원을 가면 절반은 익절을 하자. 챙겨두고 네. 나머지 절반 물량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위원님께서 자세히 가격 전략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수익 크게 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입니다. S넷인데요. 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넷 같은 경우는 8,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다들 이제 비중이 그렇게 무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S넷도 한 20%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 이 종목도 상당히 너무 높은 가격에서 이미 시세가 다 분출돼서 거의 어깨를 넘어서 급등의 마지막 구간을 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이렇게 손실권으로 접어드신 것 같으신데요. 지금 현재 이게 월봉상 흐름이거든요. 월봉상 흐름에서 보면 이 항상 꼬리를 다는 이 정고점들은 강력한 매물대다. 정고점은 항상 매물대다라는 수학 공식처럼 다 100이면 100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공식은 아니지만 거의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앞으로 주식을 접하실 때, 접근하실 때 내가 지금 매수하시고 싶은 종목이 가령 1년 전이든 6개월 전이든 앞에 정고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터치한 정고점은 따라가기보다는 한 번에 텀을 더 뒀다가 그 다음번에 원하는 그 가격으로 갈 때 공략을 하면 훨씬 승률을 높이고
투자했을 때 좋은 성과로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의 경우도 이게 이제 정고점을 다다랐을 때 추격 매수를 했다가 지금 손실권에 접어드셔서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보유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8,600원 라인을 어떻게든 빨리 안착을 하느냐. 그 안착하는 시도가 중요하겠고요. 지금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박스권 흐름을.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박스권이 무너진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이 박스는 이제 6,000원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내 매수가로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만약 7,000원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반 줄이시고 또 반 줄이시고 그래서 7,000원 이탈하면 반 줄이시고 6,900원 이탈하면 또 반 줄이시고 6,800원을 최종 손절가로 잡으신 다음에 아래로 박스가 아래로 터지면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박스가 상단으로 돌파한다면 이제 매수 단가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매수 단가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고점인 9,100원, 150원 라인에다가 먼저 익절을 하면서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S넷도 아주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8,600원을 안착하는지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꼭 8,600원 라인 선 그어놓고 이 라인을 안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전화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 29만 7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5%입니다. 29만 7천 원에 5% 맞으세요? 예. 지금 수익권이세요. 엄청 수익권이신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 정도라서 약간 아쉽긴 한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이걸 계속 그냥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은 그냥 뭐 저기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네, 지금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수익을 네네. 챙기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다는 점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1년여간 제약 바이오 업종이 너무 많은 조정을 거쳤어요. 기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격적으로 봐도 그렇고, 많은 지금 급락을 했던 종목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에서 그 시가총액 10위안에 들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그 업종의 영향을 마찬가지로 받으면서 1년여 동안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네. 60만 원에서 지금 반토막 난 거죠? 30만 원대까지. 보이시죠? 네. 예, 이 저점이 이제 24만 1,5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 바이오 업종이 그동안 그래도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코스피 역시도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지수의 견인 역할을 해왔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지수도 같이 이제 초토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1년을 보면. 근데 이제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몸소 느껴지시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이런 많이 급락했던 업종, 특히나 이 바이오 업종도 따라서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행히 수익권이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매수 단가 부분까지 오면 그 라인이 이제 지지 역할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계단식의 상승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네, 그 이제 매물대를 이제 파악하실 때는요, 항상 먼저 이제 그 장기 이평선을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에서 맞는 이유가,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가 241선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앞에 보면 241선이라는 라인을 한 번도 캔들이 터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 이제 명확히 보이시죠? 네네. 네, 이 라인을 이번엔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한 번에 안 끝나죠. 한 번 만나서 또 다음에 두 번 만나고 그러면서 협상을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좀 더 대화가 진전되고 그러듯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어느 강력한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앞으로 시간적으로는 좀 걸릴 수 있어요. 네네. 걸릴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면 이제 33만 8천 원이 이제 박스 상단이 될 수 있고 매수하신 매수 단가 29만 7천 원 부근이 박스 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라인을 이제 박스권을 계속 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 매수가 부근에 오면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팔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세요. 아, 예. 홀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보통 대부분의 심리는 내가 산 주식이 최단 기간에 최대한 빨리 높게 비상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종목은 그렇게 가기에는 쉽진 않아요.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치려면. 그게 그럼 이제 좀- 보통 한 2달 정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2달까지는 그냥 끌고 가란 얘기죠? 예. 그 2달 정도 보유하시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35만 원에서 3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수익을 좀 더 끌고 가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셔서 저 같아도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위원님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말까지 또 홀딩을 해보셔라. 35만 원 선까지는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수익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전화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아, 기업은행. 기업은행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2,500원 20%. 12,500원에 매수하셨고 20% 맞으세요? 예. 지금 또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추가 배수를 해도 되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떨까 하셔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규릭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12,500원에서 이제 1,000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해서 수익권이신데요.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내 매수 단가보다 높은 불타기를 해도 되는 시점인가, 비중을 더 실어도 되는가, 그게 가장 이제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요. 이 종목도 지금은 굳이 위에서 비싸게 더 살 필요는 없으세요. 추가 매수 필요 없어요? 네, 한 번은 12,700원, 12,500원이 매수 단가인데 한 12,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12,700원 정도가 오면 이제 매수 단가 부근에 오는 건데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그때가 기회로 보여져요. 이 기업은행이 연말되면 무상증자가 있죠? 무상증자요? 예. 네, 그런 거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선반영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뉴스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그게 이렇게 주가가 11,750원에서 13,500원까지 한 1파 상승이 한번 나온 거로 보여지고 오늘 주가가 13,500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걸 연말까지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는데 연말까지 가져가려면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무상증자를 늘리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보통은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무상증자를 받고 하루 이틀 있다가 보통 고점을 많이 맞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그 칼같이 딱 고점에서 매도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한번 눌림이 나온다면 다시 연저점을 깨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1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 매수 단가 부근까지 오시면 저는 그때가 한 번 더 추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가격대의 매수를 지금 13,500원인데 12,500원이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한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예, 그때가 저는 적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번씩 이 빨간 선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려면 보통 한 번의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 번의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횡보가 이어지면
이 구간에서 제가 원하는 구간은 12,7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되는 요 시점이 추가 매수의 적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네모 쳐드린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보통 한 11월 전후, 11월 초 전후로 이런 타이밍이 한번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네. 예, 여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1,000원 단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매도를 하고 다시 12,700원 돼서 매수를 하면 그것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13,500원이잖아요, 오늘 종가가. 예. 그럼 13,500원부터 14,000원까지 비중 지금 20%니까 예. 10%를 계속 이렇게 13,600원, 13,800원, 14,000원 이렇게 10%를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네. 걸어 놓으시면 이게 계속 또 갈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바로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네, 많이 가봐야 지금 14,000원? 14,000원 가면 한번 다시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14,000원대 조정이 들어오나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 14,000원까지 만약 갔다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이 12,700원 전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조정이. 그러면 그 14,000원 부근에서 절반을 이제 익절하신 현금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지금 요걸 연말까지 가져가서 무상증자 받으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거는 연말까지 흐름은 괜찮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2,7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때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13,500원인데 여기서 1,000원 정도 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수익권이신데 지금 이게 만약에 위에서 불타기를 한 다음에 12,700원을 만약 가게 되면 이제는 손실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네. 그렇죠? 12,700원 그죠? 내려올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제가 보는 뷰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은 거의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제가 처음 보자마자 보이는 그림은 13,500원에서 14,000원권은 일단 한번 익절하는 게 좋아 보이고 거기서 다시 눌림이 나와서 12,700원 부근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가 이제 다시 재매수의 적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12월에 무상증자 소식이 나온다면 그때 뉴스가 이제 임박한 시점이 주가가 마지막 이제 한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럼 만약 무상증자가 돼서 거래가 이제 많이 폭발한다면 거래량이 폭발할 때 그럴 때 이제 빠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하루 이틀 사이로 만약에 그걸 놓치시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의도치 않은 또 내년까지 장기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상증자가 나오면 주가가 내려가나요? 무상증자는 이제 보통 호재로 작용을 해요. 네. 예,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미 무상증자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무상증자 때문에 이거 샀거든요. 지금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소식은 그게 호재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를 때 이미 차트라는 거는요. 미리 모든 재료를 담고 있어요. 그 재료가 지금 이미 터진 거고 그 시세가 V자 반등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매도 시기예요? 그래서 13,500원에서 14,000원에서 참 한 번은 그 청산을 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네, 기업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수익권일 때 이걸 더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매도 처리를 해야 되나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어디까지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13,500원 이상으로는 한번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고요. 8,080원이고 매수가가 8,08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또 이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같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요.
올 6월까지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어요. 5,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주가가 레벨업 됐는데요. 이 이제 고점을 맞고 나면 항상 이 고점 뒤에 나오는 건 변곡이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변곡. 이 변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하락 추세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시장이. 추세라는 게 한번 잡힌다면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게 비상을 하다가 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꼭대기에서 변곡이 나오면 빠지는 거 역시도 올라간 속도만큼이나 쉽게 그만큼의 각도로 빠르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13,000원대에서 12,000원대에서 뭐 매수하신 게 아니라 8,080원에 매수를 하셨다니까 상당히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홀딩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크게 보면 그 차트의 흐름이 확실히 보이는 거죠, 위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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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13,050원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됐던 거고 이 10월선 지수든 종목이든 월봉을 먼저 체크하실 때 10월선이 우상향한 종목들은 그 10월선 이격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 내가 만약 물린 종목이 있는데 10월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내 매수 단가에서 그리 멀지 않다. 그런 종목은 좀 더 홀딩을 하면서 좀 희망을 갖고 지켜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상당히 우울한 시간으로 이제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 네. 시간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조정을 4개월째 받고 있는데 그 조정이 지금 10월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 달까지 8,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바닥을 주고 지금 다시 이제 이중 바닥을 다지러 가는 과정인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2, 3주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다시 8,500원 부근까지의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한 달 정도 길게 보시고 길게도 아니죠. 한 달이면 지금 매수하신 이후에 보통 한 2주 정도는 지금 들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 한 2, 3주만 더 끌고 가보시면 이제 매수 단가 위에서 수익권에서 이제 언제 익절을 할까의 고민의 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좀 더 긴 호흡으로 홀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까지 만나봤습니다. 한 달 정도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긴 호흡으로 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유해보시는 게 어떨까 위원님께서 말씀해드렸으니까 꼭 지키셔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릭 위원님과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두 개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 규릭 위원님께서 오늘 자세히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나는 장중에 시황과 함께 위원님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모두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YBM 넷이요. 네, YBM넷 매수가랑 또 비중이 어떻게 네. 되실까요? 매수가는요. 네. 4,800원에 한 20%거든요. 4,800원 정도에 20% 들어가신 거 맞으세요? 예, 예.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일주일 전번 주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지금 약간 약수입권이신 것 같은데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좀 보유해야 되는지 내일 매도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규릭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교육주들, 입시 관련 교육주들이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입시 제도에 한번 좀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개선에 대한 그 이게 기대 개선주인가요? 교육주요, 교육주. 교육주. 네네. 입시 교육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한 1-2주 전부터 이제 메가MD가 거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로 이제 YBM넷도 이제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 단가에서 40원 올랐네요. 약간 약수익권이신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기 전에 항상 이제 테마를 보실 때는 먼저 대장으로 치고 가는, 먼저 치고 가는, 가장 1등주를 먼저 봐야 돼요. 네, 그 1등주가 지금 메가MD가 그 성격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메가MD가 바닥에서 이제 상승할 때 고점까지 99%, 이제 100%가 상승한 거죠. 100%가. 8월 27일이죠. 8월 27일부터 100%가 올랐을 때 YBM넷은 8월 27일이면 이때가 되는 건데 이날부터 최고점까지 61%의 상승이 나왔어요. 좀 작죠? 아까 99%인데 61%면. 그러니까는 이 종목이 이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메가MD가 먼저 움직이면. 최근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돼지열병 소식에 체시스가 먼저 이제 그 대장으로 치고 가면서 후발주로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렇다는 것은 먼저 갔던 1등주가 이제 조금만 조정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던 종목들은 이제 우후죽순 더 빠져요. 대장주가 2% 빠지면 그 후발주자들은 10%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테마주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신 거고 일단은 YBM넷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메가MD의 주가 추이도 같이 살펴보시라는 그런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메가MD라는 종목을. 예, 그래서 같은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내 종목만 볼 거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이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YBM넷은 현재 지금 4,800원이 매수 단가, 비중도 20%면 그리 높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지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4,800원이라는 라인이 월봉상 보면 이제 강력한 매물대에 걸린 모습인데 이게 이제 한두 달만 더 들고 가보시면요. 6,000원대의 주가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가 높아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가 이런 종목은 이런 테마주나 이런 급등주들은 이 밑에서 잡아놓고 밑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이 20% 이상의 수익권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길게 끌고 가는 수익 극대화 전략을 동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덜한데 내가 이제 급등 이미 60%가 바닥에서 올랐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막 매수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막 이제 흔들기가 나오거든요.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그 고가놀이가 나오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혼돈의 그런 흔들기 세력의 흔들기에 같이 이제 그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항상 접근할 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어찌됐든. 근데 지금 단가가 워낙에 지금 이 현재가 부분이기도 하고 고가놀이 진행 중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 같으셔서 아니. 예,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향후 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는 굉장히 지루한 기간 조정이 갈 수 있어요. 기간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과거에 아까 선을 그어드릴 때 67%가 이렇게 올랐었다, 61%가 상승했다. 이때의 추세가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우상향 중이죠. 그죠? 추세가 우상향 중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2, 3주는 굉장히 지루한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염두를 하시고요. 지금 왜 내 종목이 왜 안 가지? 뭐 코스닥이 뭐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코스닥이 설령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그럴 게 아니라 이 종목은 그 2, 3주간의 기간 조정에 갇혀서 지금 2, 3주 동안 올라왔던 12캔들 그러니까 2주 반 동안 올라왔던 이 가격에 대한 이격을 기간 조정으로 지금 메우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2, 3주만 끌고 가보시면 이게 향후 6,000원까지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가놀이 나오고 흔들기가 나올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급등주를 잡으실 때는 너무 이 급등주를 너무 또 좋아하지 마시고 이미 너무 오른 종목을 이게 급등주에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확 빠졌을 때 손절 못하면 그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러다 보면 이제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홀딩의 의견을 드리면서 2, 3주간의 기간 조정에 설령 가더라도 좀 더 지켜보면서 5,000원 후반대까지 또 갈 수 있다. 맥시멈 이제 6,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좀 더 홀딩을 해보시면 비중이 뭐 100%라면 여기서 뭐 일부는 5,100원 라인에서 일부는 털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20%의 비중이시니까 조금 더 2, 3주 정도는 홀딩을 해보셔도 향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주와 얽혀있는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테마의 대장주를 함께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최대 6,000원까지 보고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 꼭 지키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입니다. 넥스트 아인데요. 2,300원이 매수 단가고요.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시장과 함께 좀 쭉쭉 빠진 느낌입니다. 좀 지금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해서 손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지금 거의 이제 매수가 대비 절반 50%가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지금 주가가 50% 그것도 정배열 고점으로 급등을 하던 종목이 50%를 조정 나왔던 케이스가 만약에 1번의 케이스가 있다. 혹은 이렇게 역배열인 상황에서 50%가 빠진 종목이 있다. 이걸 2번이라는 케이스를 보면 전자와 후자를 봤을 때 전자는 아주 긍정적으로 낀 조정이에요. 근데 하지만 후자의 케이스의 그 50%의 조정은 상당히 내부적인 악재, 실적인 부분이든 혹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다 펼쳐진 다음에 안 좋은 악재가 장 마감한 후에 이제 공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공시를 먼저 접하기보다는 나중에 접하기 때문에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이런 종목에 50% 반토막 나는 거는 되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배열에서 반토막이 나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넥스트 아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이 비단 올해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계속 파란색 바다가 보이시죠? 네, 맞네요. 파란색 바다 계속 보이시죠? 바다에 빠지면 기본 3개월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또 바다에 빠지면서 또 기본 3개월 조정이 또 이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3개월 조정 가다가 지금 아까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한 다음에 가야 주가는 크게 비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 상황을 역으로 놓고 본다면 만약에 이 차트를 뒤집어서 리버스 차트로 보게 된다면 이 세 번을 건드렸던 바다가 그 다음에 빠지면 정말 태평양의 바다, 수심 깊은 그 바다처럼 주가가 곤두박질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세 번째 마지막 커트라인인 그 세 번째 바다에서 매수 단가가 딱 걸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이제 빠지고 나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9월이 되고 내년 3월이 되면요. 또 이제 또 상장 폐지, 뭐 관리 종목 지정, 소위 말하는 이제 정리의 계절이 와요. 또 정리 시즌이 와요. 네. 이 종목이 뭐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년 3월에 분명히 몇십 개 종목이 또 그런 악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그 악재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미연에 지금부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깊은 바다에 빠진 종목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 50%나 빠졌다. 50%가 빠지더라도 정배열에서 빠졌느냐와 이 역배열 상황에서 그 바다가 계속 몇 번 보였던 상황에서 그 다음에 빠지느냐는 너무나 천지 차이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같은 50%의 조정이라고 해서 같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 나오면 10%라도 반등 나오면 비중을 무조건 축소하면서 현금화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예.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 바다에 빠지지 않는 방법 위원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투자 레시피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투자 레시피 시간입니다. 위원님, 바로 투자 레시피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바다에 빠진 모습이었잖아요. 네. 이런 장을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도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코스닥이 오늘 4포인트 조정이 나왔는데요. 네. 4포인트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 수가 400여 개, 400개 정도가 나왔고 하락 종목 수가 곱하기 2는 한 800개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또 과거에 최근 1년간을 경험했던 그 학습 효과처럼 다시 급락의 길로 가느냐, 그런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화면에서 준비한 부분은 대세 하락장 이후 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네. 2018년 2월 당시에 이 매도 신호가 이제 2월 초부터 나왔어요. 이 변곡이 나왔을 때 상당 언론이든 많은 주식인들이 대세 상승장은 유효하다, 앞으로 더 이어진다라는 시황을 펼칠 때 저는 저의 아카데미 교육생들 분들에게 대세 상승은 끝났다. 대세 상승은 끝나고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2018년 2월은 그거를 2018년 2월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난 8월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8월이죠. 저희가 첫 방송을 하고 다음 날 이제 콜옵션의 폭등 시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콜옵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 9월물. 그러면서 콜옵션이 4,0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2018년에 매도 신호가 하방을 가리켰다면 지금 연두 신호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곡은 위로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변곡, 밑으로 내려가다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위로 고개를 드는 변곡.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그런 변곡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펼쳐왔던 18년 2월부터 이어온 대세 하락의 시황을 저는 이 시점에서 2019년 8월 말을 기점으로 끝을 낸다는 거죠. 이 시황이 끝이 나면 변곡에서는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강가나 호수를 보면 굉장히 새벽 바람에 그냥 잔잔하게 파도가 들잖아요. 그 잔잔한 파도가 배가 한번 지나가고 폭풍이 한번 오고 그러면 그 파도가 거세지듯이 변곡에서는요, 계속 이 새벽 호수 파도처럼 잔잔해요. 변곡 구간은. 잔잔한 데에서 도지봉들이 줄을 이루다가 마침내 거기서 한 번씩 에너지를 위로 뿜는, 만약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면 그런 에너지를 뿜는 과정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대 봉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1파, 2파, 3파 이런 엘리엇 파동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근데 지금 대세 하락의 시황의 끝자락에 와 있다. 코스닥을 보면, 우측의 화면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코스닥의 19개월 조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6월까지 코스닥의 조정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물의 대세 하락을 말씀드렸던 2018년의 2월을 기준으로 코스닥을 카운트를 해보면 지난달이 바로 19캔들에 해당되는 조정의 끝자락에 왔던 거고, 이 19캔들 조정은 지지난주 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매도 신호 이후에 19캔들 이후에 대세 상승이 펼쳐졌던 거고요. 코스닥이 또 매도 신호 변곡이 나온 이후에 19캔들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이런 17년, 18년도에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
2018년 2월 대세 하락장의 시황을 펼칠 때를 기준으로 19캔들이면 바로 지난달이 되는 것이고, 지난달은 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지난 2016년 6월에 브렉시트가 가결되면서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37개월 만에 지난달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파동의 피날레는 항상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파르고 속도도 가파르고 시세 역시도 크다. 그 시세가 지난달에 나왔다. 그러면 이 변곡, 대세 하락의 끝 시점을 이 시황을 마무리하고 향후 내년 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봄이 되면 입춘대길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봄에 꽃피는 봄이 왔을 때 내 계좌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오늘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황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실 때 시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스윙 이상 중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단기와 내 성향이 단기도 좋아하고 중장기도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작년 18년 2월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중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면, 지금부터 이제 내년 봄까지를 미리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단기 매매와 중장기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여기서 더 좋은 매매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한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거기에 계좌를 2개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계좌는 철저히 단기 계좌에만 국한시키고 중장기는 중장기 계좌에 국한을 시켜서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계좌에 내가 포트폴리오 계란을 10개를 다 담았다. 근데 어떤 1, 2, 3, 4, 5번의 종목은 단기로 접근했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중장기로 접근을 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코스닥 조정이 만약에 일주일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종목은 오르고 어느 종목은 내리면서 내가 이게 단기로 진입한 건지 중장기로 본 건지 그게 이제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명확한 구분을 계좌를 통해서 분리를 시키고, 중장기로 바라볼 계좌는 지금 코스닥이 4포인트 조정 나왔고 하락 종목 수가 2배가 많고 이런 거를 개의치 마시고 내년 봄까지를 보시면서 좀 길게 끌고 가시고, 여기서 설령 조정이 한번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아까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성격으로 보시고, 과거에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느꼈던 지수의 그 대세 하락장에 맛봤던, 이제까지 그 하락장에 피부로 못 느껴봤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공포에 치가 떨리고 그 학습 효과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조정이 좀만 나오면 또 8월 같은 조정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지금 벗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와 중장기를 분리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고, 그러면 단기 매매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아침 1시간, 장 개장하고 아침 1시간, 장 마감 전 1시간이 가장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활발한 그런 시기예요. 타이밍인데, 그 장 초반 매매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트레이더로서 좀 어느 정도 좀 자질이 좀 되신 분들은 오전에 더 추가 상승할 종목을, 양봉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해서 추가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초보분들, 주식 2, 3년 차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장 초반에 어느 종목들이 양봉으로 10% 정적 가까이 가고 급등을 하고, 그러면 이게 20%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덥석 무는 거죠. 추격 매수를 하면 그게 고점이 돼서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나면 그게 나는 분명 단기적인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의도치 않게 또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실수록 장 초반에 올라가는 종목에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3시 무렵 장마감을 앞두고, 저는 9시부터 3시까지는 생업에 종사를 하시다가 3시 무렵에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이거를 종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종가는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동시호가도 열리지만 그 3시 20분이 다가가기 바로 전에 매수를 하셔도
종가하고 큰 별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내일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를 해서 종가 매수를 하시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최근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종가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냈던 상황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종가 매수 종목, 내일도 상승하는 종목을 나도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맛, 규릭을 검색하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릭위원님의 투자의 레시피까지 알아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규릭위원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